그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건 60세 이후엔 당연한 일이라고 의사는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죠. 하지만 3달 뒤 그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이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심장이 아니라 아래쪽 혈관의 막힘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나 가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친밀감, 자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것,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는 그냥 청소하거나 제빵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 단순한 가루가 혈류 개선 혈관, 탄성 향상, 그리고 산화질소 수치 증가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활력과 젊음을 되찾고 침실에서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훈 씨.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작용하고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더 그렇죠.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곧 전국의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실용적이고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더 강하고 더 연결되고 더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니었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이 콘텐츠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이 의사에게 듣지 못한 진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사실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혈류 감소는 단순히 에너지를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 기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좀 차가워지거나 숨이 조금 더 쉽게 차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냥 예전처럼 흥이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증상들이 쌓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온 한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은 박종수 68세였고 은퇴한 지 오래됐으며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심장 문제나 친밀감 문제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요즘 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는 한여름에도 손이 차고 저녁이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졸렸습니다. 처음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진행되면서 그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부부 관계가 점점 드물어지고 어색해졌다고요. 육체적으로 아픈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무겁고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전의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동맥은 유연성을 잃고 혈액은 예전처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주며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이 막히듯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됩니다. 조금씩 생기를 빼앗기고 결국 우리는 그저 노화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장애이며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 남자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좌절감과 단절감을 불러오고 때로는 이제 내 전성기는 끝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애정 표현조차 피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들이 무심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왜 그런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물론 박스 뒤에 쓰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요. 지금부터 그 작고 소박한 가정용 재료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 장애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72세의 김영수 씨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녔으며 가족은 물론 이웃과 마당에 들어온 길고양이까지 챙기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료실에서 그는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키나 몸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꺾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남자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이었고 심장 소리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발뿐 아니라 자신감과 친밀감 아내와의 연결감의 중요한 부분들까지도요.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마치 집안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은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친밀함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을 잃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있어도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약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혈관 내벽의 기능, 즉 내피세포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듭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자유롭게 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작은 혈관들입니다. 바로 성적 반응 기억력, 천유지 생기와 활력을 담당하는 그 혈관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약해진 반응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나 뇌졸중 위험 증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희망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을 원합니다. 혈관은 다시 유연해질 수 있고 산화질소 수치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부작용이 걱정되는 합성약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평생 사용해왔지만 이렇게는 사용해본 적 없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나이 든 환자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이 회복 과정을 안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는 중요한 방법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67세의 조용한 은퇴 수학교사 이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시도해본 뒤 제게 왔습니다. 영양제 처방약, 심지어 심야 광고에 나오는 민망한 기구들까지 써봤습니다. 고개를 젓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네요. 계속 허상을 쫓는 느낌이에요. 그의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집에 베이킹소다 있으세요? 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쿠키 구울 때 쓰는 그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킹소다를 냉장고 냄새 제거용이나 팬케이크 반죽에 넣는 용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이 단순한 가루가 몸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기적의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혈류 개선과 산소 전달을 도와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 스트레스,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성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소량의 베이킹소다와 물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체의 pH 균형을 부드럽게 맞추어주며 결과적으로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전반적인 에너지가 오르고 몸이 더 따뜻해지며 반응성 또한 회복됩니다. 심지어 이미 포기했던 부위에서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정우 씨 같은 환자들이 지도를 받으며 이 방법을 시도하고 아침에 에너지가 더 생기고 뻣뻣함이 줄고 오랫동안 사라졌던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작은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는 만능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몸은 적절히 도와주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더 큰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부드럽게 작용하지만 급하게 하거나 추측으로 시도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자에서 베이킹소다를 꺼내 물에 타 마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점을 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몸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일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킹소다의 두 얼굴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이 간단한 물질이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부주의하게 사용해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환자 70세의 김창호 씨는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베이킹소다가 혈류 개선에 좋다는 정보를 보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티스푼 한 숟갈씩 복용하기 시작했죠.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복부 팽만함에 시달렸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계항진과 혼란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신장은 오랜 세월 조용히 쌓인 부담으로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베이킹소다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식 없이 무작정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처럼 간단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체내 화학 균형, 특히 pH 수치와 체액 균형 나트륨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고령자,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에 민감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균형이 아주 미묘합니다. 이 시기의 몸은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와도 같습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과도한 나트륨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부종을 유발하며 혈압을 위험 수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설명해야 했던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위험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용시간, 수분 섭취,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몸의 반응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협력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유래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양이나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도 자연의 일부지만 단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실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신중함과 존중,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만 발휘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함께 해주신 분이라면 아마도 지름길이 아닌 진짜 효과를 찾고 계신 분일 겁니다. 자신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방법, 그러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길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복용 시점, 올바른 양,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요령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베이킹소다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움과 해의 사이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6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안전한 출발점은 공복 상태에서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첫 식사 전입니다. 식사 후나 자기, 저는 피하시고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내부 균형을 생각하면 적은 양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74세의 이재호 씨는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짧은 산책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것. 3주가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맑아지고 중심이 잡힌 느낌이고 손이 더는 얼음장 같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몸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 더 잘 작용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혈액의 수분이 충분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산소 전달이 쉬워지며 심지어 친밀감과 관련된 장기들도 더 잘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베이킹소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몸 전체를 돌보는 변화에 일부러 생각해 주세요. 만약 혈압, 심장,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꼭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귀한 존재입니다. 세월을 견딘 클래식카를 점검 없이 몰지 않듯 몸도 같은 정성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변화 단 하나의 희망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마지막 한 부분만 더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76세의 한 남성 이야기와 함께 이 방법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더해준 비결 하나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종종 떠올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만수 씨였고 당시 76세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조용히 살아가던 분이었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베이킹소다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예전보다 조금만 더 생기를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간단한 루틴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소량의 베이킹소다, 충분한 수분 섭취,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그런데 이만수 씨가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성을 담아 실천했습니다. 몸에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자세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돌아왔고 잠이 깊어졌으며 대화 속에서 더 자주 눈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겪고 있는 조용한 순환, 저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친밀감을 약화시키며 인생의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변화 말입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혈류를 도우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각을 되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결코 빠른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지치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길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 조용한 결심 하나가 건강과 활력, 자신감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고 아직도 느껴야 할 삶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